안녕하세요, 맥형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오픈한 지 이틀 되는 개인 매장들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 그리고 개인 매장에 성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께 사례를 바탕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매장 섭외가 생각보다 어렵다 보니까 맥형 아카데미 수강생 중에 오픈하는 매장을 찾아가서 미리 양해를 구했고요. 직접 음식도 먹으면서 소비자 관점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픈 후 재빠르게 고객의 경험을 살피지 못하면 눈치채지 못하고 놓치는 것들로 인해서 재방문이 되느냐 아니면 이탈이 되느냐 차이가 발생됩니다. 개인 매장이 3년 이내 생존율이 프랜차이즈보다 낮은 이유는 브랜드의 파워도 없을 뿐더러 매뉴얼과 같은 체계적인 설계가 초반에 되어 있지 않다 보니 빠르게 닫고 조이고 해야지만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미스하는 것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반면 프랜차이즈는 A부터 Z까지, 다시 말해 음식부터 가격까지, 그리고 동선까지 그대로 세팅해서 복붙해서 나가기 때문에 초반 컴플레인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적어도 시스템에 대해 우왕좌왕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직 원가율도 정확하지 않다 보니 한 달 장사 후 정확한 수익률 예측도 어렵습니다. 판매되는 상품에 따라서 수익 차이도 발생되기 때문에 판매가가 잘 세팅되었는지, 재료 원가율은 괜찮은지, 고객 저항은 없는 가격인지 평균을 한번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 매장은 1개월 안에 빠르게 고객 경험을 미친 듯이, 정말 미쳐버릴 정도로 관찰해야 합니다. 불편, 불안, 불만 요소를 해결하지 못하면 CPR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대부분 고객 이탈이 일어나는 시점은 초반이에요. 초반 1개월 매장이 춥거나 서비스가 느리거나 맛이 별로거나 가격이 비싸거나 이와 같은 것들을 정돈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탈이 발생되고 부정적인 한 명의 손님은 주변의 8명의 소비자들에게 좋지 않은 소문을 내게 됩니다. 막상 오픈해서 기대하고 왔는데 별로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손님들을 다시 오게 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또 노력이 발생되는데, 이런 일들은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오픈 기간을 설정해서 안내하고 손발을 열심히 맞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문구를 써서 기간을 약 한 달 정도 정해놓고 알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와 같은 실수의 반복은 그 집의 특징이라고 생각해버리는 순간 장사는 끝나는 겁니다. 개인 매장이 이런 QSC와 같은 닫고 조이고 기름칠려는 노력, 그리고 정리정돈과 같은 운영의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노력, 매뉴얼과 같은 시스템을 만들려는 노력, 고객 경험을 관찰, 이런 것들을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합니다. 오는 손님 받고 가는 손님 보내고 안도의 한숨 한번 쉬고 또 다음날 되면 일하는 사람 충원만 생각하고 단순 노동의 반복이라고 생각해서 익숙해지면 나아지겠지, 이런 스스로의 위로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매장은 고객 이탈이 생각보다 빨라요. 오픈 1개월 미친 듯이 고객 경험을 관찰해서 수정 보완한다면 오픈 3개월 안에 가장 중요한 가격의 손을 이제 대야 합니다. 1월과 2월의 평균 재료비, 2월과 3월의 평균 재료비를 계산해서 정확한 재료비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선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정 수익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싸게 팔아도 올 수 있게 해야죠. 무조건 싸게 팔아서 안 남으면 지쳐서 장사를 못해요. 재료비를 35% 예상했는데 40%가 나온다면 가장 많이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을 올려야 합니다. 그냥 막 올리는 게 아니라 잠시 후 6일돈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메뉴에 기운을 넣어주면서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전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비스와 가격 등을 정 위치에 올려놓는 것을 3개월 동안 해결해야 합니다. 자, 그럼 분당 순회동에 위치한 6일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6일동 순회 본점 이렇게 플레이스 나오는데, 일단은 위치는 이쪽입니다. 보시면은 역으로는 정자역, 그리고 순회역, 그리고 서현역이 있는데, 보면은 정자역과 순회역 사이 정도로 되는 것 같고요. 직선거리로 이렇게 놓고 보면 정자역에서 한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순회역에서 또 마찬가지로 약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도보는 20분이 넘지만 차량 이동으로는 5분 정도 거리인 것 같고요. 서현으로는 보면은 서현도 한 6분 정도, 이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곳이고요. 보면은 이렇게 정자역과 순회역, 서현역 이렇게 탄천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 역에 막혀 있고, 보면은 도로와 천과 산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이쪽을. 이런 곳이야말로 항아리 상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보면은 6일돈에 위치한 곳을 보면은 이렇게 주택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많은 주택가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주택가를 지나면은 주변에는 정말 많은 아파트들이 630세대, 804세대, 1160세대 이렇게 수많은 아파트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둘러싸고 있고, 보면 특이한 건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학교들이 많아요. 초중고가 있다는 거는 40대, 50대 부모들이 같이 함께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4인 기족, 3인 기준으로 가족 단위로 이렇게 가구들이 형성돼서
살 수 있고 또 분당이라는 곳 특성상 어느 정도 소비력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가격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 가족 단위로 나와서 먹기에는 소뚜껑 삼겹살 아이템이 적합하다 해가지고 수원에 삶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수원에서 한 20분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곳까지 굳이 수원에서 안 하고 여기로 자리를 잡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보면은 주변에 6일동 주변에 이렇게 일반 음식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연탄갈비나 뭐 회초밥, 철뚝집, 호프집 이렇게 술과 고기 저녁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꽤 있죠. 근데 보면은 여기 외에는 아파트 주변에는 먹을 만한 상가들이 표기가 안 됩니다. 그냥 배달 음식점 정도 있지 이렇게 뭐 점심 저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오히려 정자역 주변에 가야지 이렇게 식당들이 고깃집들이 있는데 여기는 천을 가로질러야 되기 때문에 약간 상권이 단절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기는 물론 여기 가깝겠지만 괜찮은 곳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주차 환경이 이렇게 받쳐주면은 충분히 이곳까지 나올 수 있는데 반경으로 보면 약 5분 거리 이렇게 어디까지 사람들이 나와서 이곳을 올 수 있는지 마케팅을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대상을 잡아야 될지 딱 보면 1.5km 한 5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싸고 있습니다. 이 안에를 진짜 천과 도로와 산을 중심으로 그냥 갇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충분히 여기를 나와서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거는 딱 하나죠. 이 공영주차 저도 가서 이용을 해봤습니다. 친환경차 와이프 차를 가지고 갔는데 2시간 넘게 주차했는데 500원 나왔어요. 이런 게 너무 좋은 혜택이죠. 거의 한 1분 거리도 안 돼요. 여기서 바로예요. 이렇게 공영주차장이 되게 크게 있고요. 가게를 가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에서 여기 공영주차장입니다. 나오자마자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이 가게인데요. 나오자마자 바로입니다. 바로 뭐 1분도 안 돼요. 이렇게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약 25평, 27평 되는 넓지 않지만 아담한 사이즈의 매장이고요. 이곳이 보증금 3,000, 권리금 300, 시설 8,500, 집기료 3,000 이렇게 투자해서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월세는 참고로 220만 원이라고 하네요. 외부는 한자로 6일돈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이하게 주방을 뒤로 빼지 않고 입구 쪽으로 오픈 주방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6일돈 뜻을 물어보니 고기육 한일 돼지돈에서 내가 찾은 최고의 돼지라는 뜻으로 이름을 짓게 되었다고 하네요. 오픈 이틀 차 토요일에 방문했는데 영업은 10시까지인데 제가 방문한 시간은 저녁 7시 30분 정도 되었습니다. 미안하게 큰 테이블 하나를 비워놓고 제가 올 때까지 많은 손님이 튕겼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도 손발이 안 받는 상황이라 한 개를 비워놓는 게 차라리 낫다고 하더라고요. 욕심껏 초반부터 다 채우다 탈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부는 우드톤으로 벽과 천정을 마감했고 바닥에 도끼다시 느낌의 데코 타일도 단독주택의 외부 벽 타일의 느낌과 유사해서 잘 어울렸습니다. 사장님의 소개 그리고 고깃집 하기 전 어떤 거 했는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클 11기, 마클 4기 수업을 듣고 1년 정도 저희가 고깃집을 준비한 후에 분당에서 자리 잡게 된 김준영입니다. 원래 고깃집 하기 전에 뭐 했어요? 고깃집 하기 전에 이제 부모님과 4년 정도 막창집을 했었고요. 직업으로는 5년 정도 제빵 일을 했었어요. 주방에 식기세척기 소음이 인터뷰 중 거슬려서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주방에서 식기세척기 소리잖아 이거. 네. 나는 단점이 이 소리가 너무 단점이거든. 소리 있을 때 이 소리가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신경 쓰여.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이라면은 직원이 값, 손님이 을, 사장이 병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의 편의성 때문에 저는 그래도 초음파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먼저 사장님께 왜 이곳에서 장사를 하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분당이 가족 상권이 많아서 가족들에게는 저희 이제 옛날부터 구워 먹는 문화가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도란도란 이제 나눠 먹으려고 소뚜껑을 결정하게 됐어요. 소뚜껑 불판을 사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일단은 무쇠 소뚜껑 때문에 직원들이 이제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고객님들께서는 고기 맛을 최대한적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게 소뚜껑 불판의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다양하게 이제 여러 재료를 곁들여 먹을 수 있어서 이제 고기 중에서 저는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불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일돈 껍데기 700세트를 저는 주문해 봤습니다. 상차림입니다. 버섯, 꽈리고추, 고사리, 미나리, 콩나물, 상추, 깻잎, 맛쌈장, 새우젓, 찌란, 콩가루, 양배추 샐러드, 치킨무 이렇게 나왔습니다.
호불호가 강한 껍데기가 왜 세트에 있지? 이건 보통 사이드 메뉴 아닌가 생각했는데 세트로 구성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껍데기랑 세트를 한 이유는 껍데기는 이제 남녀노소가 다 잘 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기가 익으려면은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껍데기 같은 경우는 올려서 1, 2분 내에 소주 한 잔 할 때 바로 같이 드실 수 있어서 껍데기를 사이드 메뉴로 결정하게 됐어요. 껍데기가 두툼하고 고소하고 양꼬치 찍어 먹는 찌란과 같이 먹으니까 느끼함을 계속 잡아주니 너무 맛있었습니다. 껍데기가 더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껍데기라고? 지방? 네. 대바지살 껍데기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일반 껍데기는 좀 딱딱하거나 질긴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좀 부드럽게 삶아서 48시간 이상 숙성을 해서 굉장히 부드럽기도 하고 쫄깃쫄깃한 맛도 특징이에요. 껍데기 안 좋아하는데 맛있어요.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딱딱해서 나중에 이렇게 씹는 것처럼 질긴데 너무 부드러워서 그래서 누가 이 느끼한 걸 얘가 계속 잡아줘 막. 이후에 후식으로 볶음밥을 먹지 않을 수가 없어서 주문해 보았습니다. 볶음밥 2인 5,000원의 가격인데 보통 가마솥 위에 쇼잉을 해주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바로 은박지를 열고 먹는 건데 사장님이 막창집을 오래 해서 볶음밥 따위는 정말 쉽고 맛있게 하고 계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멸치국수를 먹고 싶었지만 솔드아웃되어 저는 열무국수를 먹었는데 육수에 한 번 놀라고 면발에 2번 놀랐습니다. 아이들 또한 너무 잘 먹더라고요. 아이들과 가다 보니까 반찬으로 나온 양념게장이 가장 인기가 없었고 오히려 양배추 샐러드, 치킨무와 같은 다소 치킨집에 있을 법한 반찬이 아이들과 함께 간 고깃집에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치즈 계란찜도 2개나 먹었습니다. 술 없이 음료만 4캔 먹고 4인 기준 총 107,000원 계산하고 왔습니다. 맥형 아카데미는 창업을 준비하는 사장님께서 일손이 부족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쌍쌍바 프로젝트라는 거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경험 없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수강생들끼리 모여있는 커뮤니티 공간에서 자기와 맞는 업종을 선택해서 쌍쌍바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는 거죠. 모든 비용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맥형 아카데미 쌍쌍바 프로젝트가 있어서 한번 어떤지 김준영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쌍쌍바 프로젝트 해가지고 저 친구 온 거잖아요, 아카데미에서. 네, 맞아요. 이틀 일한 건가 지금? 일한 기간은 이제 3일 정도 됐고요. 가오픈 때부터 저희 3일 동안 손발 맞추고 있는데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하고 있어서 고깃집을 준비 같이 하면서도 되게 멋진 고깃집을 할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일을 하는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네, 또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사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잖아 또.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이 쌍쌍바 프로젝트 괜찮다고 생각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는 수동적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고 요즘에 이제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다음날 그만두거나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은데 쌍쌍바 프로젝트에서는 사장을 준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마인드 자체가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쌍쌍바 프로젝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맥형 아카데미 수강생의 인터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맥클라스 17기 수료생 나승은이라고 합니다. 승은아, 쌍쌍바 신청해서 온 거잖아. 네. 쌍쌍바 어떤 거 같아? 저같이 좀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는 정말 주옥 같은 기회이기도 하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창업은 언제 준비하고 있어? 이번 연도 말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맥심집이나 잘 되는 곳들 가서 여러 군데에서 좀 경험을 해볼 계획입니다. 맥형 아카데미에 그 클래스 받았던 곳만 신청해서 다녀도 네네. 엄청 많은 경험을 쌓을 것 같은데 주식 프랜차이즈 안 하고 개인 점포 해도 된단 말이야. 네네. 충분한 도움이 되는 거지. 엄청난 도움입니다. 네. 사장님들이 다 근로계약서도 쓰고 네네. 돈도 챙겨주는 거지. 네네네. 그럼 오자마자부터 근로계약서 쓰고 그렇지. 돈도 다 챙겨주십니다. 무료 공사하는 거 아니야? 네네네. 좋아 좋아. 할만해 고깃집. 아직 좀 더 경험을 많이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좀 재미있고 해볼만 할 것 같아요. 6일 동안 해보니까 여기에 장점은 어떤 게 장점인 것 같아? 장점은 아무래도 동네 상권이라 정말 이제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고 거기서 또 파생되는 고객분들이 좀 없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좀 오래되면은 여기 옆에 이제 그 고깃집들처럼 좀 오래되는 매장이 되지 않을까. 동네 상권이다 보니까 네네. 진짜 예민하게 해야 되거든. 네. 단점이 뭐야 그러면? 단점은 오픈 매장이다 보니까 이제 경험치 부족과 아. 이제 손발을 많이 맞춰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개인 매장이다 보니까 약간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완성이 돼 있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 후기입니다. 첫 번째, 원형 깡통 테이블에 등받이 없는 의자보다 사각 테이블의 등받이 의자가 가족 단위 고객에게 더욱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뚜껑 관리가 사실 어렵습니다. 세척부터 길들이기의 과정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소뚜껑 중앙 손잡이가 있던 부분에 열이 가장 높아서 기름이 자주 마르다 보니까 계속 고기가 타고 그 위에 올린 고사리마저도 금방 뻣뻣해지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기를 구울 때마다 잦은 연기가 발생했고 껍데기 간장 양념이 탄 냄새에 기침을 하는 손님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천정에 덕트 설비도 2마력인데 급배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배출하는 배기만큼 맑은 외부 공기를 넣어주는 급기도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을 빠르게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고 다음날 바로 저에게 카톡이 또 왔습니다. 급배기가 반대로 되어 있어서 공기 유입이 잘 안 되었다고 하네요. 바로 해결해서 또 이날은 컴플레인 없이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게 빠르게 보완되지 않으면 불편, 불안, 불만 요소로 인해 이탈이 발생합니다. 이날 문을 열어 외부의 공기를 강제 유입했는데 추워서 겉옷을 걸치고 있는 손님들을 보았습니다. 저런 손님들이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안내해 주었고 장사는 이만큼 예민하게 생각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산청 숯불가든은 지리산이 위치한 경상남도 산청군을 모티브로 해서 지리산 흑돼지와 지리산 산청 메뚜기살 그리고 흑돼지 김치찌개를 메뉴명에 넣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일돈의 경우 지리산 흑돼지를 사용함에 불구하고 메뉴명 표기와 사이드 메뉴 찌개류에 묵은지 김치찌개보다 흑돼지 묵은지 김치찌개라는 네이밍을 통해 좀 더 메뉴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흑돼지라는 표기를 주변에 찾기 힘들 정도로 좋은 고기를 사용하면서 어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네 번째, 입구 쪽 출입 차단을 위해 설치한 설치물이 다리가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객 입장에서 봐야 보이는데 주인의 입장에서 계단과 구분하기 위해 설치했던 시설물이 오히려 위험 요소를 추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사사고로 이런 게 이어질 경우 다리가 걸려서 넘어져서 혹여나 얼굴이 바닥에라도 찍으면 정말 장사는 끝나는 겁니다. 출입구 손잡이도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이런 것은 사용해봐야 알고 해결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디자인적으로만 보고 예뻐서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잠금은 공사 완료 시점이 아닌 공사 완료 후 최소 5일에서 일주일 뒤에 지급해야 하는 계약을 작성해야 됩니다. 배수가 잘 되는지 덕트가 잘 되는지 사용하는 인테리어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문제가 있을 때 즉각 해결해야 합니다. 잠금을 줘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인테리어 회사 전화통화가 어렵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다섯 번째, 하이볼 판매를 하고 있지만 판매가 저조해 보였습니다. 동네 상권에 소주 맥주가 많이 팔리는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고기와 어울리는 하이볼은 객단가를 높이는 마진 좋은 효자 상품입니다. 우드톤의 벽면에 아무것도 채우지 않아서 정리정돈이 잘 된 느낌은 좋았으나 하이볼 포스터와 흑돼지, 지리산 흑돼지 포스터 정도는 저는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하이볼 포스터의 좋은 사례를 저희 동네 골목 상권에 위치한 식당에서 하이볼 판매하는 포스터가 인상 깊어서 한번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공유해 드릴게요. 직원들과 화합하는 모습도 좋아 보였고 그로 인해 하이볼도 먹고 싶었습니다. 끝으로 고기는 숙성이고 나발이고 원육이 최고이고 콜드체인을 잘 갖춰서 생산부터 유통 그리고 보관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마블링과 육향이 좋고 쫄깃한 맛이 일품인 지리산 흑돼지라는 좋은 원육이 에이징 과정을 통해 신선도가 최대로 잘 보존된다는 6일돈 돼지고기가 정말 최고의 돼지고깃집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산 후 특별한 리뷰 이벤트를 하고 있었는데 비석이 아닌 타일에 이름을 새기고 저도 와봤습니다. 최고의 돼지고깃집이 여러 곳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프랜차이즈는 절대 안 하고 이 매장에 영혼을 갈아 넣겠다는 사장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앞으로 준영의 계획은 어떻게 돼? 이제 오픈 이틀 차인데 이 이틀이 2년이 되고 2년이 20년 되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맛으로 분다 사람들께 최고의 돼지고기를 선보이겠습니다. 파이팅 응원할게. 준영아. 백형 파이팅! 수고해. 셋이 6일돈은 꼭 이렇게 빛내주고 항상 응원할게. 네. 수고해.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